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권을 잡은 것은 중국도 미국도 아닌 제3의 언어였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미국 젊은 세대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이 언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글로벌 문화 담당 수석 기자 아이린 슈미트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 문화를 깊이 있게 취재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주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언어 트렌드와 문화패권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제 관심사는 중국의 공자학당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상황을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컨퍼런스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연장은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대학생들로 가득 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버지니아와 조지아주에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취미를 넘어선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노트북에 한글로 필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들에게 한국어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버지니아 주립대 언어학과 교수는 우리 학교에서만 지난 1년간 한국어 수강 신청이 300% 증가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중국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한국어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셨죠. 저는 이러한 사실이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자학당 설립에 쏟아부은 엄청난 예산, 그리고 그에 비해 자연스럽게 확산된 한국어 학습 열풍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대조점을 발견했어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언어 정책과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언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한국어였죠.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취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을까요?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통계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대학의 외국어 학습 통계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수치들을 발견했어요. 지난 5년간 중국어 수강생은 45% 감소한 반면 한국어 수강생은 놀랍게도 280% 증가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앞다투어 한국어과 신설을 서두르고 있었죠.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 마이클 앤더슨 학과장은 현재 우리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개설 직후 10분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됩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찾아 각 대학의 학생들을 인터뷰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3학년 제시카는 중국어는 성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반면 한국어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덕분에 배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이었어요. 하버드대 언어학과 세라 존슨 교수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입니다. 소리 글자이면서 음소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영어권 학생들이 배우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특히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설계는 언어학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한글은 그 창제 과정부터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면서 사람의 발성기관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더 강한 소리는 획을 더해 표현했는데 기역에서 키읔이 되는 것처럼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죠. 영국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이를 두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정인지의 서문, 어리석은 백성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구절은 600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했어요. 이러한 한글의 과학성은 현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글자이자 음소 문자라는 특성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조합이 자유로운 특성은 디지털 기기에서의 입력과 처리를 놀랍도록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의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한글의 과학성은 현대 디지털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하는 것이 매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죠 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어과 신설 러쉬의 배경에는 사회의 근접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UCLA 교무처장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취업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공계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열기였습니다. MIT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한국어가 필수 교양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서 한국어 논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31년부터 시작된 한국학 자료 수집이 현재 5만 2천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게 되었고 최근 10년간 한국학 자료 대출이 135%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어라는 특별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과정은 한글의 과학성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연구하는 것으로 개설 첫 학기부터 대기자가 300명을 넘었어요. 또 발견한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도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하는 채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문화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계와 현상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언어의 미래는 더 이상 인구수나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율성, 실용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계자료 수집을 마치고 문화적 영향력을 분석하던 중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중국 정부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자국 문화를 수출하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난해 넷플릭스 탑10에 오른 아시아 콘텐츠 중 무려 87%가 한국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흑백 요리사는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8주 연속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콘텐츠의 다양성입니다. 중국이 무협이나 역사물과 같은 전통적인 장르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로맨스, 스릴러, 음식, 의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혁신적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이는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음악 시장에서의 차이는 더욱 극명했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 아이돌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K-팝은 이미 글로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서 비틀즈 이후 최다 1위 기록을 세웠고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수에서 전 세계 아티스트 중 1위를 기록했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음식 문화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음식이 여전히 저렴한 배달 음식이라는 이미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식은 건강하고 세련된 미식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한식당은 지난 3년간 235% 증가했으며 김치는 나사의 우주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틱톡에서 해시태그 한국 관련 콘텐츠의 조회수는 해시태그 중국 관련 콘텐츠의 3배를 기록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의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은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삐끼삐끼는 한국 프로야구 치어리딩의 한 파트인데 미국 유명 신세대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부터 미 프로 풋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들까지 삐끼삐끼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으며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도 삐끼삐끼 응원 춤을 소개했던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예일 대학교 3학년 에밀리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접한 한국 문화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있어 매우 신선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자 학당을 통해 중국어 보급에 힘쓰는 동안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청년들의 선택을 받고 있었어요.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전년 대비 394% 증가했으며 이는 모든 언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 콘텐츠의 질적 차이였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검열이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했기에 더욱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한국의 경제적 실용성을 조사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IT 기업들의 존재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어요. 먼저 삼성전자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저가 시장에서 고전하는 동안 삼성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죠. LG전자의 약진은 더욱 인상적이었는데 OLED TV 시장의 75%를 장악하며 프리미엄 가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LG의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 폭스바겐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선택한 핵심 기술이 되었어요. 중국이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LG는 질적 성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애플조차 도전을 포기한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고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후 현대차의 로보틱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의 기아 자동차 성공 스토리는 더욱 극적이었는데요. 연간 34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주 전체 수출액의 12%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조지아 주지사는 기아 자동차는 우리주의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채용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켈리 서비스의 제임스 윌슨 이사는 한국어 구사 능력은 이제 IT 업계에서 스페인어만큼 중요한 스펙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로봇 공학 분야에서는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은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입력이 복잡하고 알파벳이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로 AI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한글은 체계적인 구조와 명확한 발음 규칙으로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구글의 AI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한글은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갖춘 문자로 AI 언어 모델 학습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한글로 작성된 코드는 오류율이 23% 더 낮았고 처리 속도는 31% 더 빨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의 모듈화 가능성이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구조는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체계적이었고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높은 호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LG전자의 AI 연구소장은 한글은 디지털 시대를 위해 태어난 문자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이 21세기 기술혁명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수요 증가로 이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신입 개발자 채용 시 한국어 능력을 우대하기 시작했고 테슬라는 한국어 가능자에게 10%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미래 산업의 열쇠이자 글로벌 커리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한글은 이미 600년 전에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한글의 디지털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전 세계 IT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선 한글의 미래 가치였습니다. 구글 AI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메타버스와 AI 언어 모델 개발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42% 높은 처리 효율성을 보였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그 위대함이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장벽은 더욱 심각했어요. 만리 방화벽으로 인한 고립된 디지털 생태계, 정부의 엄격한 검열, 폐쇄적인 플랫폼 정책은 중국의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고 있었죠. 복잡한 한자 입력 체계는 디지털 소통에 큰 장벽이 되었고 중국의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어 자국 시장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디지털 개방성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개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는 전체 스트리밍 시장의 43%를 장악했고 K-팝 관련 콘텐츠는 유튜브 전체 트래픽의 23%를 차지했어요. 메타의 수석 개발자 마크 존슨은 한글은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완벽한 언어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글의 효율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차세대 가상현실 플랫폼의 기본 언어로 한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연구는 더욱 놀라웠는데요. VR과 AR 환경에서 알파벳이 35%의 인식 오류를 보인 반면 한글은 단 8%의 오류율을 기록했어요. 이는 한글이 3차원 디지털 공간에서 가장 안정적인 문자 체계임을 입증했습니다. 어도비의 연구에서도 한글의 위대함을 발표했는데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한글로 제작된 콘텐츠는 가독성과 전달력 면에서 다른 언어를 압도했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그 강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코딩 교육 연구는 또 다른 혁신적 발견을 보여줬어요. 한글로 프로그래밍을 배운 학생들의 코딩 이해도가 영어로 배운 학생들보다 42% 높았습니다. 이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프로그래밍 사고와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죠. 삼성전자 AI 연구소의 발표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글로 개발된 AI 알고리즘이 영어나 중국어 기반 알고리즘보다 학습 속도가 최대 67% 빨랐고 정확도는 48% 높았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한글은 미래를 선도할 문자입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한글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연구원 토마스 앤더슨의 말처럼 한글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10년간 중국어를 가르치다 최근 한국어 교사로 전향한 로페즈 딕슨 선생님을 캘리포니아 버클리 한국어 학당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중국어가 미래의 언어라 믿었습니다. 14억 인구와 거대한 경제력을 보면서 중국어 교사의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관심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복잡한 성조와 수천 개의 한자는 디지털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큰 장벽이었습니다. 로페즈 선생님의 교실 풍경은 인상적이었어요. 태블릿으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 VR 기기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 AI 튜터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광경까지 이곳은 마치 미래의 언어 교실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로 한글을 입력하고 활용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중국어를 가르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녀의 학생들은 평균 2주 만에 한글을 마스터했고 3개월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중국어의 경우 기초 한자를 익히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 동기입니다. 중국어는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한국어는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 드라마 K-팝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국의 IT 기술과 디지털 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어 능력이 커리어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글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미래 가치입니다. 로페즈 선생님의 교실에는 웰컴 투 더 퓨처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의 언어를 가르친다는 자부심으로 매일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인구수나 경제 규모가 언어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와의 호환성, 학습 효율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면에서 한국어는 완벽한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10년 전 저는 중국어가 미래의 언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미래는 한국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취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언어가 아닌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담아내는 미래의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향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나 경제 규모로 언어의 영향력을 판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창의성, 혁신성, 그리고 디지털 적응력이 언어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중국어가 미래의 언어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많은 인구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의 언어라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판단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언어의 가치는 그 언어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며 얼마나 자유롭게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 자유로운 문화적 표현,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호응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언어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가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어는 진화하고 있어요.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한국어의 미래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이상 언어의 가치는 그 나라의 크기나 인구로 결정되지 않고 한글은 이미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제는 디지털 혁명의 선두에 서 있다라는 아이린 기자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아래 댓글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